자, 35페이지를 펼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표현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인가요? 무권 대리인가요? 무권 대리. 그런데 원래는 아니라 무권 대리이긴 하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는 거죠. 외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겉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랬고 상대방은 여기를 신뢰했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선이 무과실의 병을 보호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책임을 져라. 돈 물어준다, 이행한다. 예, 이행 책임을 져라. 그랬고 우리가 이제 개념상 제일 간편한 것으로서 뭘 했었냐면 갑 있었고 을 있었고 병 있었고, 자 갑이 본인 회사라고 하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구매 담당 상무이사.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고가 되었다. 이 사람의 대리권은 소멸했죠. 소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리권이 소멸을 했으면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 그래서 해고의 앙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가 회사야 연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회사에 필요한 양을 훨씬 뛰어넘는, 가령 물품은 1억 원어치만 필요한데 10억 원어치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을 표현대리 중에서 적법하게 해냈으니까 소멸했죠. 그리고 나서 대리기를 했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 판례상. 경주 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사건. 요건 이제 말씀 안 드린 거고. 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갑이 본인으로서 경주 조선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거의 지금은 이제 한 30년 됐겠네요. 경주 조선호텔이 그 영업을 좀 공격적으로 해외 영업을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객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병이 있고 여기가 일본 고객. 그래가지고 그 호텔 우대 시설 그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병하고 호텔 우대 시설 이걸 이용하는 계약, 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을한테 맡깁니다. 위임 계약. 그리고 갑이 을한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맡은 일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개가 대리권 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임은 내부 관계죠. 그래가지고 일본 고객하고 호텔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이거는 적법한 대리행위입니다. 적법한 대리행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요 위임 계약에는 이걸 이제 판례상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붙어 있었냐면 정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정지 조건. 어떤 정지 조건이 붙어 있었느냐? 자, 보십시오. 일본 고객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일본 돈으로 을이 받겠죠. 그리고 한국으로 어떻습니까? 돈을 또 송금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게 외환 당국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당국의 허가를 얻을 것. 어차피 이거 안 돼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 경주조선호텔은 당연히 이 외환당국의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경주조선호텔 일본 영업소를 오픈을 합니다. 일본 영업소 오픈. 그리고 여기 경주조선호텔 회장이 영업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 전단지를 뿌려야 되니까 배경으로 조선호텔 넣고 그 다음에 간판으로 일본 영업소 간판 보이고 여기에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업소 소장 등이 쫙 앉아있는 요거를 사진을 쫙 찍고 여기에 이제 일본 곳곳으로 이렇게 배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다다음엔가는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때는 이거 허가가 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는 대리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죠. 정지 조건이 붙어 있었으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 이 위임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받기도 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죠. 근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취가 안 되고 자 정지 조건이 붙은 법률에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그런데 성취되지 않았다. 즉 불성취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효력 불발생. 효력이 불발생된다는 말이 무효 확정. 그래서 이 위임계약은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미 일본 방문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 사진까지 찍고 광고까지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지금 요 일본 고객은 믿었고 선이 무과실이라면 호텔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실제 대리권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는데 얘한테 수여했다고 이 사람한테 표시한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여기가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그 다음 어차피 여기는 지어도 되니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거는 개념 자체는 말씀을 드렸지만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좀 받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양도해 버렸다. 매매해 버렸다. 그러면 요 을한테는 대리권 자체는 있었죠. 담보대출에 관한 대리권.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처분을 해버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면은 이 대리는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었으니까 이거는 무권 대리. 무효인데 요 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이 매매할 권한 또는 처분을 할, 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 제공은 A가 했으니까 원인 제공했으니까 갑이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이게 유형입니다. 이게 유형. 자, 그런데 이 유형들을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공부하기 전에 거기 방과 1번처럼 다 공통으로 표현들의 일반적 성립 효과 및 효과, 일반적인 연관 문제들,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 여기는 이미 한 겁니다. 그래도 반복해야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강행규정 위반. 강행법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인되셨나요? 이거를 본인한테 이행하라 할 수는 없죠. 사회질서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표현들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